자,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문 정권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좌파 지향적 사고와 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사고로 봤을 때는요. 또 북한에 대한 친북적 사고, 거기에서 기반해서 친중적 사고가 좌파들한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은 지금 중국 정부를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룩한 위대한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택동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중국이 6.25 때 있었던 우리와의 그런 이 전쟁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삼성, SK 등 세계 반도체 회사를 전부 백악관으로 직접 바이든이 불러서 대놓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이 기술혁명을, 반도체가 중심이 된 21세기 기술혁명을 미국이 주도해 나갈 거고,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이 20세기 세계를 이끌었듯이 21세기에도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간단합니다. 세계가 여러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정도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다 미국에 가져오게 하고, 미국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모든 이 나라의 회사들을 미국 내에서 미국이 필요한 분량만큼 다 생산해라. 그리고 미국의 문을 닫은 반도체 회사, 과거 인텔 같은 데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 다시 생산 시작하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로 좀 이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부 한국이나 대만, 일본 쪽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에 지금 급속하게 따라잡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미국하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약속을 맺은 나라는 중국에다가 이제 반도체 생산하고 공장을 짓고 또 반도체 장비를 들이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중 중에 태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부 우리 기술 훔쳐간 거 아니냐. 후발주자로 자신들의 투자와 노력, R&D로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 기술을 훔쳐간 중국에게 이제 그들이 훔쳐가서 경쟁자로서 설치고 있으니까, 이런 중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관용은 없다. 중국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는 미국의 초당적인 문제다. 그리고 일자리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건 이제 완전히 기술 안보로 또 일자리 창출로 미국에서 직접 챙겨가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첨단 IT 기술혁명에서의 핵심은 반도체라고 지금 보고, 공식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반도체 생산 회사들 중국 빼고는 다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직접 통보한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제 중국이 매우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미중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말들이 미국에 전혀 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바이든은 대만의 비공식적 미국 대표단까지 파견해서, 그래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걸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간 사람들을 보면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그리고 국무부 부장관을 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거 등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해서 대만을 좀 가라 해서 대만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만을 간 타이밍이
이 대만 관계법을 바이든이 과거 상원의원일 때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 42주년을 맞이해서 축하 사절처럼 가지만은 사적으로 바이든과 친한 3명을 보내가지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를 중국이 자기 영토다. 그래서 곧 이제 이 대만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미국의 법률에 따라서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의 방어 수단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미국의 입장은 이제 중국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면서도요, 79년에 이제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할 내용들을 대만 관계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만과 통상 문화 교류도 허용하고 방어용 수출 무기도 계속 제공한다 했고, 레이건 때는 6대 보장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인정, 대만 관계법 변경 금지 등을 법제화해서 지금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반중 정선에서 매우 미국에 충실한 대만을 이 따죽거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만이 지금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국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정권 초고, 한국은 정권 말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 세계 경제의 새판을 중국 포위 구도 속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 짜고 있어요. 매우 의욕적으로 제2의 뉴딜로 제조업과 반도체 등의 기술 IT 기업 등의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과 같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반도체 인프라를 재건하고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회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래서 바이든 석 달이 관세 폭탄으로 세계 시비 걸던 트럼프의 4년보다 낫다. 특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이든이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비슷하게 맞추자라는 법인세 공조까지도 주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 공장을 멈출 상황일 때까지 별로 대책도 없고, 지금 중국에 상당히 경사되어 있는 삼성이나 SK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장비 수출도 미국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리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는 이런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SK가 중국 거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미국에도 또 지으면 그건 과잉 생산 설비일 수 있죠. 반도체는 설비가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 등이 이 반도체에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도대체 한국에 꺼져가는 이 좌파 친중 친북 정권이 미국의 새로운 이 설계 구상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맞추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면 지금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영세 기업의 생존율이 지금 80%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의 6.5% 성장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금 내부에 넘쳐나는 각종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수출하기 위해 시작했던 1대1로가요. 아주 호기롭게 1대1로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바이든이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1대1로에 맞서서요, 선진국 몇 나라들이 지금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전략을 짜자라고 말을 하고, 4월 16일 날 바이든과 서가 총리하고의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지부되던 미얀마에서는 중국의 사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저항 과정에서 중국의 공장들이
중국 사람들이 미얀마에 지은 공장들이 불타면서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어요. 원래 1대1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이 중국의 과잉 유휴, 설비, 인력, 시설 등을 수출해서 이 해외에서 중국의 남는 인프라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고 점수를 따보겠다 했지만은 이것은 왜 겉으로의 맹분이고 뒤로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의 돈을 끌고 모아서 그 돈으로 중국이 해외의 저개발국에서 돈을 벌이겠다는 이런 엄흉한 시선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떼놈식으로 자기들이 피 안 흘리고 그냥 공짜로 먹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한다 해서 1대1로라 했는데 중국은 남는 게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이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들을 마치 처음에는 현지 인력으로 해가지고 노동집약적으로 구성해준다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전부 중국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분야를 그 해당 나라의 많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개도국에서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중국이 그 과정에서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와 지속적으로 엮일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중국 노동자가 다 나가요. 그리고는 나간 다음에는 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 눌러 살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지금 반중 분위기가 남미에서도 매우 크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지금 트럼프 때부터 외견상으로 통신 등에서 충돌이 시작됐고 이제는 이 반도체에서까지 충돌이 시작되면서 1대1로가 그야말로 중국이 반인권적 가치를 세계에 수출하는 부분으로 미국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과거에 소련이 세계 공산화를 꿈꾸면서 아프리카, 남미 등의 중동 등의 이 소련의 군사력을 수출하고 지원하던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이 반중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진출을 하려 하는데 코로나가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듯이 중국 기업도 해외에 잘 안 나갈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의 해외 진출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남아공,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1대1로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대부분 지금 좌절됐고 중국이 이런 나라들에게 마치 공짜로 해줄 듯이 인프라를 만들어주며 이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어가지고 코를 끼면서 자원을 약탈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1대1로가 이거 그 나라에 진출했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개도국이 뭐 거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낼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떼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그래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나 이 지원해줄 나라의 정치 경제적 안정성을 보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나가자. 지금 이렇게 이제 몸을 사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하면서 선진국이 그 투자하는 나라에 여러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갖다가 이 덧붙이면서 개도국의 이 투자에 소극적이다라고 중국이 비판을 하면서 우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도국이 원하는 인프라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이 1대1로가 해당 나라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돈을 떼이고 여러 가지로 또 사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이렇게 맡게 되면서 개도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경계가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꽉 먹고 알 먹고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떼놈이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붙겠다고요? 한 2, 3년만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들어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갈이 정신 차리세요.